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주는 채무자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 채권자분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두 번째 시간,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체동산 강제집행이라는 사건의 정확한 명칭은 동산 경매 신청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통 집달리, 차압딱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거주지,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장 및 공장 기계, 장비 등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규와 비품 등을 집행하거나 채무자의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도 집행을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 넓은 의미에서 동산 경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행 사건을 관할하는 곳은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입니다. 법이라는 것을 많이 파고들면 골치만 아프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억울하게 떼인 돈을 받고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채권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주지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접수를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고 헛걸음 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체동산 집행사건을 진행할 때 우선 가장 중요한 경비, 즉 집행비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집행사건이 있지만 오늘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 살림살이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연락하시고 신청 비용을 문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법원마다 안내하는 비용은 보통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관할 법원마다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신청 비용 말고도 집행을 하고 경매를 하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경매를 진행을 할 때 매수할 사람이 없어서 유찰 등이 이루어지면 비용은 계속 추가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관할 법원이나 채무자의 소재지 또 물건이나 집행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잘못된 집행사건 한 번으로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늪에 빠지듯 수없이 비용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비용과 향후 일어날 일에 잘 대비해서 현명한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신청 비용은 채무자의 거주지 해당 관할 법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500만원 이상 기준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법원이 많죠. 하지만 신청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포함하여 서울지역 관할법원 기준 유체동산 강제집행 비용은 평균 27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신청 비용은 27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신청 비용은 24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강화도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제 대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대전은 관할 범위가 작고 도서지역이 별로 없어서 집행신청 비용은 26만원 선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법원은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경우는 26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집행신청 비용이 들어갑니다. 큰 비용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전국 각 지역 관할법원에서 유체동산 집행신청을 하는 비용은 작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32만원까지 나옵니다. 대부분 비슷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청 비용이 다른 법원보다 많이 나오거나 작게 나오는 법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지방법원의 신청 비용은 4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법원보다 조금 비쌉니다. 관할 지역이 넓어서 출장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된 것이죠. 그리고 집행 신청 비용이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나오는 엄청나게 저렴한 곳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집행관사무소죠. 자, 이렇듯 집행비용은 각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거주지, 즉 집행장소가 전부 일반 시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이 용이한 지역에 관한 신청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의 거주지가 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3,400개가 넘는 섬이 있고 그중 유인도만 해도 500개가 넘죠. 그런데 여러분의 채무자가 섬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으면 과연 집행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채무자도 어차피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큰 섬 몇 개만 골라서 집행비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위 제주도는 67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로 인구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제주도는 너무 큰 섬이라서 제주지방법원이 따로 있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27만원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큰 섬은 거제도가 되겠죠. 채무자가 거제도에 거주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집행 비용은 30만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섬은 목포 바로 밑에 있는 진도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집행관 사무소가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도 집행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0만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도시와 섬의 집행 비용이 몇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섬을 보면 거제도, 진도, 그리고 강화도까지 전부 교통이 편리한 멋진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차를 타고 쉽게 집행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교통비 5만원 내외만 추가로 납부하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울릉도 같이 배 타고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 곳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거기까지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집행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울릉도를 관할하는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신청 비용은 3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골치가 아프죠. 집행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집행관, 집행부서의 사무장, 열쇠 수리공, 입회인 2명, 채권장까지 총 6명이 현장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나오는 집행관 및 사무장 2명의 울릉도 출장 비용은 1회당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쇠 수리공은 포항에서 불러 출장을 데리고 가면 백값 15만원, 교통비 30만원, 개문비용 15만원에서 20만원, 숙박비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입회인 2명을 울릉도 현지에서 부른다고 하면 한 명당 5만원씩 총 10만원입니다. 그럼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압류, 즉 집행을 한번 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보죠. 집행비용 30만원, 집행관 및 사무장 2명의 출장비용 50만원, 열쇠 수리공 비용 최소 70만원, 입회인 2명 비용 10만원. 자, 이렇듯 압류 절차 진행 한번 하는데 총 비용이 16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채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면 완전 골치 아픈 상황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채무자가 차라리 경매를 할 때 집에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없다고 하면 압류를 할 때 정도의 비용이 또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림살이에 집행을 하고 경매를 한번 하려고 하면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깨진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울릉도로 이사간 채무자는 봐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알아보고 계획을 잘 잡아서 유체동산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추가 비용까지 날리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못 받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 제가 너무 골치 아프고 무서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로 하루에 수십 통이 넘게 집행을 한번 잘못해서 법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회수가 안 됐다는 하소연을 하는 전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어떤 누가 자신이 돈이 떼이고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법률이나 실무 절차를 알아보고 공부하는 분들은 잘 없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제서야 답답해서 찾아보고 기댈 곳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댈 곳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도 힘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원,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모든 기관들이 여러분을 공짜로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모르면 또 시행착오를 겪고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면서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몰라서 또 피해를 당하는 채권자분들 한 분이라도 구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을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얽히고 설키고 꼬여왔던 것이 절대 한 번에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어떤 결과를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빠른 길로 그리고 추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집행을 하기 전 사전 단계에서 들어가는 집행 신청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막상 현장에서 그리고 채무자의 집으로 집행을 나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